자신의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무마시키려고 이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작은아버지조차 환자로 만들려는 최은순의 고약한 범죄 행각, 그녀의 추가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아주 뜨거운 이슈몰이를 할 만한 곳은 단연 첫 번째가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이죠. 특히 두 가지 사안, 첫 번째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논의일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청장 처와 장모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 가지는 관통하는 주제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이 개혁이라는 대전제에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것은 바로 검찰이고 그에 대한 수사죠. 이에 공수처 출범 이후 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은 이 굵직굵직한 이 대형 범죄 사건과 연관된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15일에 이미 발효된 공수처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국힘의 스탠스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미루면서 가시적인 확답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처럼 시간 끌기에 나선 국힘에게 그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다만 발효된 공수처 내용처럼 그 구성원의 자격이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인재풀, 고작 200여 명의 안쪽에 소위 판검사, 변호사들 중 기득권 라인에 있는 그런 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자격을 낮추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찌그러져 있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아닌 견제 기능이 확실한 공수처로서 출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 플랜과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적폐 기득권들에게 개혁이 무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속도전과 함께 맞물려 가야 하는 것은 속빈 강정인 공수처가 출범하면 오히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의 이름만 바뀐 검찰 기관으로서 변질될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공수처 발효는 되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속도를 더 높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 이유, 무엇보다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범죄 의혹에 영향이 있는데요. 오는 22일 날 지난해에 이어 이 두 번째로 윤석열 청장이 국감장에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는 날이 옵니다.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의 사기 투자 등 여러 연관된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질문 공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답변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왠지 이 답변이 예상이 되는 느낌은 뭘까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말만 할 게 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된 그림 속에서 더욱 이를 옥죄는 방법은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범죄 의혹을 공론화하는 작업, 속도전과 더불어서 완벽한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 그 역할의 막중한 책임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부담감은 짊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당 내용을 많이 알리는 작업, 개혁은 왜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 왔고 또 어떤 이들이 이것을 저지하고 있는가, 이런 실천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판적 자세를 취한다면 그저 이 사건들은 정치를 관심 있게 보는 소수 매니아층들의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멋진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요. 열린공감TV에서 11일 윤석열 청장 장모 녹취록을 단독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내연남 김충식과 정대택식 간의 소송에서 최은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아버지 딸에게 전화해 벌금 100만 원을 내주겠다, 그러니 가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지난 녹취록에 이어서 또다시 최은순은 작은아버지가 병원 허위 진단서라도 떼어서 검사에게 미리 전달하라고
이 재촉하라는 발언이 담긴 추가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돈을 줄 텐데 발급 비용뿐만 아니라 용돈도 넉넉하게 넣으라고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범법적인 내용뿐이 아니라요, 이건 좀 윤리적인 부분이지만 폐륜적인 발언도 녹취록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일찍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서 작은아버지 손에 길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오죽하면 이 딸 같은 최은순의 범죄를 두고 보지 못하고 격분까지 하면서 증인 출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죠. 그런데 최은순은 녹취록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늙은이가 죽으려면 고이 죽고 그러지, 이성이 없어 보인다, 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다, 작은아버지니까 참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갈머리를 다 찢어놨을 거다, 이런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이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이 대리인은 안성욱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안성욱 변호사는 윤석열과 같은 사시 23기 동기로 서울 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는 그 미묘한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대택 씨는 무려 17년간 이어진 송사에서 이 고소한 사건이 계속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되려 정대택 씨 본인이 5차례나 기소를 당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검사에게는 13년형을 구형받고 판사는 3년 실형을 선고해서 2차례나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죠. 검찰, 경찰, 재판부를 비롯해 공공기관 또는 막대한 이 재력을 가진 사업가들까지도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켜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매장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단순히 정대택 씨, 노덕봉 씨, 그리고 이상열 씨 등처럼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당장의 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과 더불어 윤석열과 그 일가가 공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